약 1시간에 걸쳐서 그 봄나라 책 4권의 마지막 부분까지를 모두 읽었습니다. 봄나라 책 그 5권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5권에 시작을 해서 5권을 약 1시간 동안 읽고 오늘 아침 아침 조모를 마치려고 합니다. 봄나라 책 5권은 봄나의 증득, 봄나라 책 제5권 봄나의 증득입니다. 봄나의 증득, 원화 유정렬 감각 개발을 통한 두뇌혁명, 인류 최초로 밝혀진 인간개발 자아 완성 프로젝트. 감각을 활짝 연 하늘이 자기가 연 창세기이며 태초이며 현실의 공간으로서 천지만물 우주만유 몸과 마음의 바탕이며 창조의 원천인 본 태양으로 냉철한 지혜 광명과 뜨거운 사랑과 에너지의 보고인 그 텅 빈 무한의 하늘 정체성 자리 본 태양의 코드를 꽂음으로써 무한 공급을 받아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바뀐다. 이러한 이치를 해오하고 증오하고 증득하여 늘 하늘, 늘 봄의 생활을 하여야 다시는 생각의 회오리에 빠져 윤회하지 않는 불태전의 경지다. 봄나의 증득. 봄나는 봄이 나라는 말이다. 늘 자기를 남보듯이 바라보는 늘 봄이다. 여기서 보는 자와 보이는 자라고 하는 분열된 자아가 하나가 되어야 제로의 자리를 잡아 바라봄이 가능하고 늘 바라봄 늘 봄이 되어 합일이다. 돌아봄 수행의 단계는 현재의 생각이 과거의 생각을 보고 현재의 생각이 미래의 생각을 보므로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간적인 분열에서 오는 자아의 분열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 수행 단계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보는 자와 보이는 자라고 하는 분열된 자아가 가상적으로 존재한다. 본격 돌아봄을 통해 분열된 자아가 합일이 되면 시간적, 공간적으로 하나의 자아가 되는 동시에 그 하나마저 사라져 시간이 없는 텅 빈 무한의 공간에 안주하여 무국 극락을 수용하고 암흑과 광명 양 광명이 공존하는 암흑과 광명이 공존하는 진리의 원형 태극을 보게 되고 음양의 기운이 하나로 조화 통일되어 축소와 확대작용을 반복하면서 무궁하게 운행하여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생성하고 유지하고 파괴하는 우주와 삶의 이치를 대각한다. 이렇게 되면 전해 본유로 생각 본유로 양유주로 돌아가던 선천의 삶이 자운의 합작으로 감각과 생각, 음과 양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후천 세계가 열린다. 봄나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며 음이면서 양이고 양이면서 음인 제로의식이요 제로 에너지다. 그러므로 음양으로부터 벗어나 음과 양을 자유자재로 조절한다. 그리하여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된다. 번뇌망상을 일으키며 고통스럽게 살던 혼돈의 삶은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뀐다. 대립갈등 투쟁의 삶은 자유평화 행복의 삶으로 바뀐다. 현상의 자기, 화상의 자기, 업장의 자기는 본연의 자기, 실상의 자기, 해탈의 자기로 바뀐다. 편안하여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 사람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여 소원 성취 만사 형통한다. 봄나가 소우주인 몸과 마음의 주인인 동시에 대우주인 천지만물의 주인이므로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며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 자체인 까닭이다.
이 봄나에 점을 찍고 도장을 찍어 증득을 하여야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고 천지의 주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어진 심성의 소유자가 된다. 만물의 영장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속단심을 내고 목표지향적인 책읽기를 하게 되면 책읽기가 노동이 됩니다. 머리를 텅 비우고 눈으로 쓰여진 글자를 정확하게 보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입으로 발음하고 그 내용을 귀로 듣고 그래서 온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그 이야기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것이 무슨 뜻이냐? 빨리 읽어야 되겠다 라는 목표지향적인 생각을 비워야겠습니다. 봄나라 책 5권 차례 1. 봄나라 건설의 길이란 무엇인가? 여성과 남성, 부부, 부모와 자식, 동기간의 우애, 의식 수준의 정도에 따라 재편되는 후천의 윤리, 몇 가지 고쳐야 할 애절, 인간관계,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 성취이고 만사형통이다. 선천의 윤리도덕과 후천의 윤리도덕. 11. 친구, 연애, 결혼식,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한 윤리도덕의 근간. 제사 지내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장례식에 대한 개념정리.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와 남 어떤 옵션을 걸며 살 것인가? 하느님과 하나님. 교육 중의 교육, 학문의 붕괴, 천도란 무엇인가? 봄나라 윤리도덕, 부자, 장자에 대하여 현실의 공간과 가상의 공간, 병고와 죽음에 대하여 정체성이 얼마나 어리어 충만한가? 중요, 소인과 대인, 30일 음란상, 만고, 효녀, 심청, 보고 싶은 사람도 가고 싶은 곳도 없는 까닭, 옵션이 걸리지 않고 마음이 먹어지지 않는 까닭, 정신과 물질, 10가지 기본적인 옵션,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당군신화, 아부에 대하여 자기가 직접 자기를 위로하자. 41. 자존심, 시기 질투심, 암을 예방하고 고치는 길, 존댓말과 반말, 유체이탈과 공중부양, 무명을 타파하여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뜨자.
삼매 연습, 자유종진을 통한 중간점검, 사람다운 사람, 도고마성, 자기개발의 바른길, 속으로 인사하기, 하느님 온 바보가 되는 길, 부리고 쓰기, 감각과 생각, 백일정진 참여 봄님의 전원 합의를 축하하며 5권 봄나의 증득 후기 399쪽의 책으로 봄나의 증득. 이 글은 2008년 4월 14일부터 2008년 9월 13일까지 원화 유종렬님께서 봄나라 홈페이지 원화님의 글 안에 쓰신 글입니다. 봄일 봄나라 건설의 길이란 무엇인가? 봄나라 건설이란 생각, 양이 감각음을 이기는 선천세계를 감각음이 생각, 양을 이겨 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나라고 하는 지도리를 세우고 칼날을 세워 주체성을 확립하여 봄이 나라는 것을 깨달아 봄나가 감각을 열고 닫으며 봄나가 생각이 들락날락하도록 하면서 옵션을 걸어 음양의 상급관계를 상생으로 돌려 수신제가하고 지국 병천하는 후천세계 건설의 길이다. 남성 유주로 돌아가던 선천의 윤리도덕을 남성 여성의 대동소이한 이치대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후천의 윤리도덕 우주의 이치 성리에 따라 남성과 여성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형제자매관계, 친구와 동료관계, 관원상제의 문제, 국민과 국민과의 문제, 자연과의 인간의 문제, 영과 육의 문제, 물질과 의식의 문제, 교육의 문제, 종교의 문제 등 사회 전반, 지구촌 전반의 인사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여 실질적으로 봄날을 정립하여 나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사회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천하를 구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여 가이드하는 총체적인 후천의 윤리도덕을 건설하는 것이 봄나라 건설이다. 이제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던 대다수 사람들에게 생각에 의거한 윤리도덕이 아니고 우주의 이치에 의거한 봄나에 의거한 새로운 윤리도덕을 밝혀 길을 잃고 도탄에 빠져 헤매는 모든 인류를 구하는 일, 이것이 봄나라 건설이다. 제1권 늘 봄의 생활, 제2권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제3권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제4권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여기까지 봄날을 찾는 수행의 과정과 승리를 밝혀 내 기둥이 완전히 섰으나 대들보를 올려 상냥식을 하여야 지붕을 덮고 한 채의 건물이 완성되는 이치로 제1권에서는 봄나의 증득이 나올 차례다. 봄난을 통해 실제로 당면하고 괴로워하고 불편해하는 가정문제, 경제문제, 질병의 문제 등 사회적인 문제를 언제 어디서나 따르고 실행 가능한 진리적 삶의 길을 밝히고 제시하여 도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봄나라 건설의 상냥식을 거행할 것이다. 2008년 4월 14일 봄리 여성과 남성, 무극이 태극이요 태극에서 음랑으로 벌어졌다. 이것이 태극기가 말하는 우주의 법칙이다.
다시 말하면 제로이면서 하나인 본연의 나, 본질의 나, 우주적인 나, 범나에서 음양으로 갈려 사람은 여자와 남자라고 하는 현상의 나로 나타났다. 하나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지만 음과 양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여자와 남자는 무천이다. 둘이면서 하나다. 다르면서 같다. 반반이다. 우주의 이법에 따라 가정을 이루려면 무천인 여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면 일천인 자식이 나온다. 그러므로 우주가 그렇듯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과 일이 공존하여야 한다. 가정에 부부만 있고 자식이 없으면 우주의 섭리에 위반되어 올바른 가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인류가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다. 천지와 인간의 관계는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머리, 사람 머리와 몸, 천지, 몸의 관계와 같아서 천지만 있고 사람이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자이든 남자이든 본연의 나, 범나, 우주적인 나, 본체 하나 자리에서 보면 남녀가 다르지 않고 같다. 그러나 현상의 나, 통용으로 보면 엄연히 남녀가 다르고 같지 않다. 범나의 정체성 측면에서 보면 여자 감각 공간만 있고 범나의 창조와 운행의 측면에서 보면 여자와 남자 생각 시간의 상생 협조작용으로 창조와 유지와 파괴가 이루어진다. 선천에서는 하늘을 양으로 보고 땅을 음으로 보아 양이 음을 누르고 지배하는 것으로 인리도덕을 주었으나 후천에서는 하늘을 음으로 보고 땅을 양으로 보아 음이 양을 이기도록 하여 체와 용을 바로잡고 주도리를 세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인간 본연의 나인 주체성을 확립하여 음양상극의 선천사를 마감하고 음양상생의 도로 후천에 새로운 윤리도덕을 세운다. 그러므로 후천 세계를 주도하는 것은 여자 음이 아니고 음도 양도 아닌 하나짜리 인간 본연의 주체성이다. 이렇게 되어야 음양이 대동소이한 삶의 운행이 절도에 맞게 돌아간다. 우주의 운행은 여성이 바탕이 되어 주어야 남성이 출입을 할 수 있어 배를 짜듯 날줄 시줄이 짜여 주야와 추나추동 등 사계가 순차적으로 돌아가 만능만덕이 나타나 물질문명의 풍요는 물론 정신문화가 꽃피어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대선경사의 봄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봄삼 부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에서 여성과 남성으로 몸이 갈려 나왔으므로 결혼을 통하여 하나로 합쳐야 자식이 생기고 비로소 가정이 성립한다. 가정이란 우주라고 하는 큰 집의 원리와 똑같이 여성과 남성은 결혼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제로가 되어야 가정을 부리고 후손을 두어야 우주의 섭리대로 살림살이가 돌아간다. 여성은 바탕이요 공간이라면 남성은 운행이요 시간이다. 우주가 공간과 시간의 상호작용으로 돌아가듯 가정도 여자와 남자의 상호관계로 돌아간다. 결혼의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 여성은 수많은 남성 중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봉사하고 헌신함은 물론 자기를 제도해 줄 수 있는 상머슴을 골라야 한다. 그래야 팔자를 고친다. 어떤 남성을 남편으로 선택했느냐가 자기 운명을 결정짓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똑같은 여성이라도 장군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장군이 되고 장교 부인이 되면 자기도 장교가 되고 하사관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하사관이 된다.
여성을 밭이라면 남성은 씨앗이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거기에 맞는 토양을 찾아 씨를 뿌려야 농사가 잘 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고 남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후보생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다. 남성이 여성에게 프로포즈하여 허락이 떨어지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영광이고 인생 최대의 은인을 만난 셈이다. 선천에서는 가정의 주인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종이었지만 후천에서는 여성이 주인이고 남성이 종이다.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아내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주인으로 생각하여 충성을 다하고 보호하고 헌신하여 분골쇄신 자기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남성은 자기개발과 능력의 향상이 오고 덕을 쌓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간으로 성장 발전하는 수순을 밟아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인간을 완성하여 환웅이 웅녀를 사람으로 만든 것과 같이 또는 아담이 자기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든 이불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듯이 아내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이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하나의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무한책임 사원이다. 아내는 남편이 도달한 의식의 수준에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이 하는 만큼 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에 의해 길러지고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다. 아내는 음식과 같이 남편의 정을 받아들이므로 남편의 카르마, 성질, 기질, 체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로부터 영적으로는 영향을 받지만 육체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것이 없으므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성은 어떤 남성의 정, 에센스를 받아들이냐에 따라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함부로 생각하여 문란한 관계를 삼가야 한다. 아내는 남편이 옵션을 거는 데 따라 아내는 거기에 순응하여 장을 만든다. 가정의 문제는 오로지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부부의 윤리는 공간과 시간의 관계로 운영되는 우주 성립과 운행의 이치에서 비롯된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여성의 선택권에 있고 가정을 운행하는 것은 남성이 어떤 옵션을 거느냐에 있다. 범사 부모와 자식, 여성이 남성을 선택하여 남편을 삼으면 가정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가정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결합을 하여 자식이 태어나야 우주의 원리와 같이 제로와 일이 성립되어 가정이 운행된다. 제로란 부부 사이가 무촌이며 일이란 부모와 자식 사이가 일촌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까닭은 자손만대에 걸쳐
그중 한 사람이라도 인간 완성에 성공하는 자가 나오도록 하기 위한 대우주의 섭리에 따르는 행동이다. 부모의 DNA로 잉태된 아기의 몸은 인간 완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서 태어날 아기의 영혼이 사는 집이다. 영혼은 우주의 섭리에 의해 현상의 자기가 본연의 자기로 진화 발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부모를 선택한 것이다. 영혼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닌 현상적인 삶의 과정이다. 모든 것은 알게 모르게 스스로건 옵션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그것은 에고, 영혼의 진화 발전을 위한 본연의 자기가 인도하는 최선의 길이다. 그것은 마치 새집을 지어 놓으면 주인이 들어서는 이치와 같다. 그것은 마치 공개 입찰을 통해 소유자를 결정하는 것과도 같다. 그러므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새 사람이 들어와 주어서 고마운 일이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집을 지어주어서 고마운 일이다. 부모는 결코 자식의 뜻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결코 아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변에 의해 부모의 이전인자를 받았을 뿐 영혼은 부모와 전적으로 다른 독립된 인격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처음부터 상생의 관계요, 피치 못할 숙명의 관계다. 그러므로 부모는 그것이 고마워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의 책임을 지고 애지중지 정성을 다한다. 그 책임은 오로지 자식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다. 마찬가지로 자식 역시 그 기간을 통하여 재롱을 부리고 어루광을 부리면서 부모의 은혜를 다 갚아 마친다. 더 이상 자식에 대한 의무도 없고 자식 또한 부모에 효도하고 봉양할 책무 따위는 없다. 무거운 짐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 이 말은 심리적인 부담이나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인정을 베풀고 자발적으로 우러나오가는 인륜의 전까지 막는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무조건 도와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도와주고 신경 쓰는 것이 오히려 자식이나 부모의 자발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을 긋고 원칙을 정하는 것은 우주의 섭리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가정이나 우주의 섭리는 부부가 결합하여 자식을 낳아 기를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의 업장을 소멸하여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여 자아를 완성하여야 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일은 남편이나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부모나 자식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사는 까닭은 오로지 동물성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리며 자연을 돌보고 가꾸는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함이다.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함이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부 시간에도 구속되지 말고 부모 자식에 대한 애착, 탐착도 놓아야 한다. 이것이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 회복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가장 큰 업장이기 때문이다. 남편도 남이요, 아내도 남이요, 부모도 남이요, 자식도 남이다. 본연의 나는 누구의 남편도 아니요, 누구의 아내도 아니요, 누구의 부모도 아니요, 누구의 자식도 아니다. 남의 걱정하지 말고 자기 걱정하면서 자아를 완성하고 사람을 완성하는 일이야말로 대우주가 바라는 대도를 실천하는 삶이요,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궁극적인 삶의 길이다. 부모 동기간에 의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동기간이 형제 자매다. 부모와 자식들이 모여 가족이 되고 일가 친척이 되고 부족이 되고 민족이 되었고 전체 인류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지구상에는 600여 종에 달하는 민족과 200여 개에 달하는 국가가 존재하고 현재 67억에 달하는 인구가 되었다.
가족이나 시족이나 민족은 이런 공동체로서 전체 인류라는 견지에서 보면 부분이요 상대이다. 크게 보면 우주의 이치가 제로에서 하나가 나왔으므로 가정이나 시족이나 민족을 불문하고 시방이 일가다. 오직 같은 조상에서 나온 후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이나 시족이나 민족이라고 하는 고집이나 고정관념을 비우고 동기간의 우애가 있으라는 전통적인 도덕관념으로부터도 벗어나 그 모든 것을 벗어나고 포함하는 본연의 자기 정체성과 주체성을 회복하고 확립하여 생각이나 육체나 물질을 초월하여 만물의 영당다운 영적인 존재로서 정신을 개백하여 모두들 자기의 동기로 보고 대하는 옵션을 걸어 자기 가족의 국한을 벗어나 불평불등하고 평등한 대야적인 우애를 실현하여야 한다. 그렇게 살려면 우선 자기부터 인간의 전통이나 윤리도덕 관념이라고 하는 업장을 소멸하여 사람의 본성을 회복하여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동기들에게 잘하여야 한다는 도덕률로부터도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벗고 오로지 자아탐구를 통한 길로 매진하여 업장을 소멸하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삶, 인간다운 삶, 사람을 공경하고 자연과 만물을 돌보고 가꾸고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주의 섭리를 완성할 것이다. 선천에서는 지역이나 시족, 민족으로 분리되어 대립갈등, 투쟁의 역사였으나 후천에서는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돌아가는 글로벌 시대를 열기 위해 선천의 관념을 소멸하여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좁은 의미의 동기간의 우애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동기로 보는 새로운 우애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자기의 형제, 자매에 매이지 않을 때 희름보다 보변을 더욱 중시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도 누구이든 의식 수준에 따라 관심과 소질이나 지능에 따라 대화가 소통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우애의 친밀도가 결정될 것이다. 우애와 친밀도가 결정될 것이다. 이것이 지공무사한 인간의 본성의 발로에 의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애다. 본팔 의식 수준 정도에 따라 재편되는 후천의 윤리, 선천의 윤리는 육체 본위로 일가 친척이라면 학렬을 유주로 남남일 경우는 나이를 기준으로 돈이 있느냐 없느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로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후천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형식상으로는 존속하지만 점차 인간의 의식이 본연의 자기를 회복한 정도, 의식 수준, 영적 성숙도에 따라 실질적인 서열이 정해지기 마련이다. 어느 집안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나라 출신이냐, 어느 인종이냐, 직업이 무엇이냐,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본성을 회복하였느냐, 얼마나 감각을 열어 한 생각도 없는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 본성을 열어 깨끗하게 보존하는 능력의 정도, 그리고 일심의 지도를 세우고 주체적으로 옵션을 걸어 흐트러지는 몸과 마음을 모으고 다스리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지혜의 정도,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능력의 정도,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넓으냐, 얼마나 밝으냐, 얼마나 뜨거운가, 얼마나 잡아돌리는 능력이 있느냐,
한마디로 만물의 영장답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능력의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서열이 결정될 것이다. 육체본위, 물질본위, 권력본위로 이루어지던 선천의 윤리는 형식으로 남고 후천에서는 영성의 진화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서열이 결정될 것이다. 후천에서는 남녀노소를 초월하고 인정을 초월하고 세대를 넘어 사상이나 종교를 넘어 새로운 인간의 윤리가 새로운 인간의 징조와 서열이 보편화되는 대명천지 달인이 존경받는 세상이 열릴 것이다. 나무가 많다는 이유로는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는 세상이 물밀듯이 오고 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는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는 세상이 물밀듯이 온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람다운 사람이 어른으로 존경받는 세상이 물밀듯이 오고 있다.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밝은 세상이 오고 있다. 전통이나 윤리도덕의 틀을 벗어나고 권위주의의 때를 벗어나고 사상이나 종교 종파로부터 벗어나고 물질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고 선악 시비 생사로부터 벗어나야 바른 사람이요 비운 사람이요 된 사람이요 어른 어리요 어르신이다. 봄칠 몇 가지 고쳐야 할 애절 선천의 윤리는 장유서법이다. 후천에서도 자식이 어버이를 공경하는 법도는 변할 수가 없다. 다만 때와 장소에 따라 그 법에 매이지 말고 그 법마저 비운 자리에서 창조적 주체적으로 새 법을 만들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릴 줄 아는 임기응변의 법을 쓸 줄 알아야 한다. 때와 장소에 따라 새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바로 그 법마저 지워 정체성 자리로 돌아가야 창조적인 삶이 사라진다. 우리는 한 생각의 노예가 아니고 한 생각을 방출하고 회수하는 한 생각의 주인이고 누리의 주인이기에 한 법에도 매여서는 안 된다. 기존의 모든 애절을 몽땅 비우고 지워야 형식이나 틀에 매이지 않아 자기가 편하고 일동이 모두 편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이 많은 분들보다 미리 타고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이 편리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장유서법에 매여서는 안 된다. 술자리에서도 주고받고 권하고 자신은 법에 따라 술자리의 애절이 생겨나지만 그 법에 매이면 부자유하고 불편함으로 자기가 들고 싶으면 자기 손으로 따라 마실 수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술에 약한 사람에게 술을 따르거나 잔을 돌리고 비우라고 강요하는 것은 도리어 형식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행동이다. 연장자나 상관을 우대한답시고 불편하게 안으로 앉기를 안내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자리란 좋고 나쁜 자리가 따로 없다. 그 상황에 따라 안이 좋을 수도 있고 밖이 좋을 수도 있다. 자리란 임시적인 것이지 한번 앉았다고 고정된 자기의 자리가 아니다. 안에 앉아있던 분이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는 사이에 자기가 안으로 들어가 그 자리에 앉아 잔을 바꾸기만 하면 그분이 앉기에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보다 큰 배려가 될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차를 탈 때도 무조건 연장자를 우대한답시고 먼저 타시라고
권에서는 도리어 불편하고 무리한 결과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임기응변할 수 있으려면 감각이 활짝 열려 한 법에도 매이지 않아야 자유로운 발상과 행동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두루 살피는 능력이 있어야 적재적소에 사람을 앉힐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야 분위기가 살아나고 화기애애해진다. 사무실 책상이나 의자 배치도 마찬가지고 행사시 좌석 배치도 그렇고 회식 시에도 누구 옆에 누가 앉고 누구와 마주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자리에 앉는 것이 좋은지 부단히 옵션을 걸어야 한다. 미리 앉아야 할 경우는 미리 앉고 나중에 앉아야 할 경우는 나중에 앉아야 한다. 이것이 처신이다. 자기 몸을 그 상황 그 자리에서 어디에 몸을 두느냐가 처신의 문제이다. 정해진 법이 없는 가운데 분명히 합당한 처신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이 이때 없으며 없는 가운데 창조적으로 새 법을 만들어 사용하고 다시 지을 줄 알아야 진정한 예가 살아난다. 예절이란 넉넉하고 자유로운 데서 창조적으로 나온다. 봄팔 인간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친구관계, 연인관계, 동료관계 등 모든 인간관계는 진실이 기본이다. 진실이란 내가 기분 나쁘다는 사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렸다. 대부분 상대방의 단점이나 비판적인 속내를 드러내어 직언을 하기보다는 은폐시키거나 억눌러 참아버리는 쪽을 선택한다. 속으로는 끓으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한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진실의 왜곡이다. 분열이요 이중성이다. 그렇게 하고 마는 까닭은 상대방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을 내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심지어 원수로 여겨 관계가 끊어질 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렇다. 그것은 에고의 속성이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 치열하게 대화를 하기보다는 덮어두거나 얼버무리고 넘어간다. 그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그러한 것이 자꾸만 무의식이 저변에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크게 폭발할 업장이 되는 줄 모른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화를 내어 싸움을 하지 않고 좋은 거 좋다고 억누르고 참기만 하면 화를 내는 현장을 포착하지 못하고 화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여 화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서로 싸우며 커야 친해진다. 싸움을 통해 못할 말이 없고 못 들을 말이 없어야 싸움이 그치고 자유와 평화가 온다. 자유와 평화는 적당히 덮어두고 지나가서는 결코 오지 않는다. 코너에 몰리고 벼랑끝에 몰려 거기서 살아나야 자기가 살고 상대를 살린다. 기분이 나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려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체성을 발휘한다. 상대방과의 문제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의 문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까지 싸움이 진행되어야 싸움이 그치고 싸움 가운데서도 여유한 자기의 정체성을 증득할 수 있다. 진실은 싸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싸움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다. 싸움을 통해 싸움이 그쳐야 진실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둘이 하나가 되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친구관계, 연인관계, 동료관계가 정립된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타협과 협상의 문제가 아니다. 싸움이 무엇이고 화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아 진실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상대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문제는 인류가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서투른 부분이다. 싸우고 화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움츠리는 한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정립할 수 없고 따라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은 요원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선비정신이다. 봄구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집안 살림을 하는가? 나는 왜 자식을 키우는가? 나는 왜 책을 읽는가? 나는 왜 직장에 나가 일하는가? 나는 왜 센터에 나오는가? 한마디로 일러보십시오. 제 생명리를 추구하고 식주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된다니 그럼 지금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몸은 사람이지만 아직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반인 반수의 중생이므로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하여 귀신이나 동물성에 끄달려 사는 목적도 우주의 섭리도 모르고 되는 대로 사는 미숙하고 덜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목적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되면 어떠합니까? 사람이 천지만물의 주인으로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란 천지만물의 위에서 천지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는 우두머리입니다. 사람이 되면 굶어 죽을 걱정, 병들어 죽을 걱정, 자식 교육에 대한 걱정, 노후 대책에 대한 걱정이 없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 성취요 만사 형통입니다. 사람이 되면 귀신을 다스리고 동물성을 다스리며 사람을 공경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니다. 이것보다 큰 일이 없고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과 바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물어도 사람이 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즉각 서슴없이 나올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발심이 된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삽니다. 봄10 선천의 윤리도덕과 후천의 윤리도덕. 선천에는 인간의 의식 수준이 낮아 미신에 빠지고 귀신이 발화하고 동물성이 인간성을 지배하는 단계에 있었으므로 마치 우리가 개를 목걸이로 걸어 메어놓거나 돼지를 가두어 놓거나 소를 꽃두레로 꿰거나 말에 자갈을 물려 꽃비로 끌고 다니듯이 일찍이 성현 군자들이 나오시어 우매한 중생들을 보이지 않는 사슬로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어 나온 것이 선천의 윤리도덕이다. 이제 인간의 의식 수준이 전해를 능가하는 컴퓨터가 나오고 지식과 정보 사회가 도래한 지금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돌아봄으로 감각을 활성화하여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던 선천세계를 접고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여 두뇌혁명을 단행함으로써 인간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여 후천 세계를 열어야 하므로 그동안 집단의식화하여 우리를 목조이던 선천의 윤리도덕을 풀고 우주의 이치인 성리에 입각하여
구간되고 제한적인 틀을 벗어나 무한하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남녀노소가 평등한 이치를 자율적, 자발적, 창조적으로 인간관계 윤리도덕에 활용하도록 하는 후천의 윤리도덕에 대한 개념 정리가 시급하다. 그러므로 후천의 윤리도덕은 타율법이 아닌 자율법이다. 객관적인 윤리도덕의 지배를 받던 입장에서 각자가 입법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자기를 돌아보며 사는 생활로 전환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체성이 서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릴 수 있는 인간으로 진일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일은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므로 우선 우주의 이치인 성리에 입각하여 구간된 선천의 윤리도덕을 크게 살려 후천의 윤리도덕의 근간을 세워 선후천이 바뀌고 있는 전환기에 가치관의 혼란에 빠진 창생으로 하여금 선천의 윤리도덕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새로운 삶의 길을 터주기 위해 후천의 윤리도덕의 개념 정리가 시급하다. 봄 10일 친구,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는 말이 있다. 초등학생 고학년만 되어도 부모에게 집중되어 따라다니던 자식은 부모보다 친구가 더 좋아 친구에게만 마음이 쏠린다. 친구란 지연, 학연 등 주어진 환경 조건에 따르는 어변에 의한 조건부여에 대한 조건 판사다. 아직 철이 들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깨우치지 못한 미숙한 단계인지라 자기를 알아봐주고 자기에게 우호적이고 자기의 말에 긍정해주는 친구에게 끌리는 단계이다. 친구가 좋아서라기보다 자기의 심심함을 달래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손쉬운 수단이요 방편이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친구와 관심이 같거나 의식 수준이 같거나 영적 파장이 같아 대화가 통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서라기보다는 심심함을 달래주는 손쉽게 만나는 어부 인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나 중고등, 대학, 군대, 직장 동료라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서로 간의 진로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의식 수준이 다르므로 그렇게나 절친했던 친구 사이도 무덤덤해지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끊어지고 만다. 지연이나 학연에 의한 친구 사이를 업의 인연이라고 본다면 법연이나 도연에 의한 인연이라야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인간의 정체성과 주체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인간을 완성해가는 도반으로서 서로 간의 믿음과 희생과 봉사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친구다. 권력을 잡기 위해 동지가 되고 돈을 벌기 위해 친구가 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거래관계로 끝날 수밖에 없다. 친구란 소울메이트 정도 되어야 우주의 섭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진리적인 동반자라야 금생은 물론 세세생생 변치 않는 친구가 된다. 그러므로 혈연으로 맺어진 동기간의 우애 역시 어릴 때 잠깐 형성되었다가 서로가 가는 길이 틀리고 의식 수준과 관심이 다르면 형식만 남지 진정한 우애는 성립되지 않는다. 모든 관계는 유유상종의 법칙에 의한다. 물질도 같은 종류가
화합하고 식물도 같은 종류가 군락을 이루고 동물도 같은 종끼리 무리를 이루는 법이다. 친구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혈연이나 지연은 좁고 국한된 조건 부여에 의한 조건 반사로 성립되는 어변이므로 잠깐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우정은 유유상종의 법칙에 따라 서로의 의식 수준이 같아야 하고 우주의 섭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이 되기 위한 삶을 목적으로 삼고 나가는 법안 가운데서 본심이 객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끼리에서만 가능하다. 우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동양의 관포지교가 있고 서양의 괴테와 신라의 우정이 있다. 영원한 우정은 이렇듯 쉬운 일이 아니다. 분별, 객심, 애고가 주인 노릇을 하는 덜된 사람끼리의 우정은 시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본심을 회복하여 귀신을 다스리고 동물성을 다스릴 수 있는 주체성이 있는 된 사람이라야 둘이면서 하나인 이치를 알고 공감대가 이루어져 무한하고 영원한 우정을 나눈다.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 진정한 믿음은 달인끼리만 가능한 희귀한 경지다. 봄 12 연애 본래 하나인 자리에서 현상적으로 여성과 남성 둘로 갈리어 부족하고 모자라 다시금 하나가 되기 위한 욕구가 연애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동성 간의 친구는 같으면서도 다른 것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성 간의 친구는 다르면서 같은 점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애를 통하여 우리는 본연의 나는 몸이 남자이지 남자가 아니며 몸이 여자이지 여자가 아니라는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깨우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몸은 내가 살아가는 도구이지 나 자체가 아닙니다. 여성이나 남성의 몸을 받은 것은 현상이나 애고가 현상이나 영혼 애고가 업에 의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선택은 최선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통해 최선의 배우자를 선택하려면 업장에 의한 자기의 충동이나 욕구불만을 충족시키려고 하면 업에 끌려 진일보된 삶을 개척하지 못하고 같은 운명의 테두리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진일보된 운명으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자기의 충동이나 편견, 감정, 스트레스 등 업장을 소멸하여 마음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상대방과 마주하고 있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봄으로 알아차려야 조건 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진실한 인간이냐, 얼마나 밝은 인간이냐, 얼마나 뜨거운 인간이냐, 얼마나 한 생각을 잡아 돌렸을 수 있는 인간이냐,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을 비운 자리에 거울처럼 소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특히나 여성의 경우 남성을 받아들이면 결혼을 하고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자기의 일생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한 번에 두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주의 진리가 그러합니다. 우주의 진리 성리는 제로와 일입니다. 오직 하나에 대한 일편단심이라야 무심한 가운데 일심에 축이서 우주의 대도를 이탈하지 않아 편안하고 깨끗하고 당당하여 가상공간에 의한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열은 음란성이며 거짓이요 환상입니다. 환상에는 결코 충족과 충만이 없습니다. 연애를 통하여 부부가 된 대부분의 부부들은 자유평등한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계약관계로 전락하여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고 속박합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연애를 통하여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인생공부의 중요한 과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진실로 성공적인 연애가 되고
결혼으로까지 꼴이 나려면 내가 누구이고 사람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이고 삶의 목적이 사람이 되는 것임을 공감하고 노력하는 도반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부부이면서 친구이고 연인이고 도반이고 스승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둘 사이에 태어난 자식 또한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사람다운 사람, 만물의 영장으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연애는 남성과 여성 두 사람이 하나로 되어가는 과정이요 공부입니다. 연애를 통하여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연애를 통하여 자기의 업장을 소멸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21세기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무르익은 인간이냐가 어느 학교 출신이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보다 사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연애를 통하여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찬스걸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의 완성은 사람의 완성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되어야 사랑을 합니다. 반인 반수 상태로는 결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봄 13 결혼식 두 남녀가 한몸이 되어 새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일은 대우주가 감각, 음으로 공간을 열고 닫으면서 생각량으로 들고 남으로 공간을 창조하고 시간을 운행하여 만물 만생명을 기르는 이치와 같다. 가정은 우주의 축소판이다. 대우주는 인간을 숙성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장행한다. 그러므로 남녀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지 않으면 대우주의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선천에서는 결혼식을 양가 일가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치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혼식의 본뜻을 상실하고 자기 집안의 유세를 나타내려는 사치와 허영으로 흘러 막대한 결혼 경비가 필요하다 보니 표청장을 남발하여 하객을 끌어 모으기에 이르렀고 부조금을 갚기 위해 평생 주말에 쫓아다니며 갚아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그 피해와 고통이 막심하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무슨 애물이 필요하며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한다고 해서 무슨 여한이 있으며 양가 직계 가족끼리 모여 조촐하고 간소하게 식을 올린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부천의 윤리도덕은 대우주가 큰 일을 해도 소리 소문 없이 하듯 우리의 형식은 최소의 경비로 실질을 숭상하여 간소화하여야 한다. 봄나라에서는 안동 하해 부용대 자연바라봄 수련회에서 원국님과 원탄님의 야외 결혼식과 봄나라 도서출판의 석상에서 원자 원정님의 결혼식을 간소하게 치른 바 있다. 앞으로도 봄나라에서는 돈이 안 드는 결혼식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로 확산되고 세계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봄나라 건설의 길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오늘 봄 13 결혼식